7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사 7기 김서진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5주차까지 왔는데 이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원래 한 3월 둘째 주부터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막 등교도 미뤄지고 해가지고 4월 둘째 주부터 동아리 활동을 아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좀 더 빡빡해지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까지 빡센 동아리는 아니에요. 가지고 이제 원래 우리가 대면으로 진행했다면 여러분이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과 약간 좀 더 알려주세요라고 여러분도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쉴 틈 없이 이제 함수와 객체까지 배우게 됐어요. 자바스크립트를 다 끝냈는데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가보자 자바스크립트 기본기를 정리하는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와. 제 기본기 강의에서는 그 변수와 변수에 들어갈 자료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변수란 무엇일까요? 네, 변수는 보통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막 확률 변수 하면서 들어보셨을 텐데 확률 변수. 네. 그래서 변수는 이제 변하는 값이었죠.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fx가 x 더하기 1이다. 그럼 여기서 변수는 x죠. 그쵸? 변수는 x고 얘는 상수였죠. 1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이 fx의 y값이 달라지겠죠. x값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변하는 값들을 수학에서 변수라고 불렀었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 변하는 값 이렇게 불렀었어요. 네, 근데 코딩에서는 이제 변수가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변수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을 뜻합니다.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우리가 변수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변수는 그저 하나의 데이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변수를 선언을 한다는 거는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var a 하면 메모리에 a라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언이고 그리고 얘는 a는 10, 이건 뭐냐? a에다가 지금 10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a 값에다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a에 할당을 해줬구나 해줘가지고 네, 이거는 변수에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네, 할당. 근데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언부터 해야 되는데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오른쪽처럼 이거는 var a라고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할당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콘솔 창에서 친 건데 자꾸 undefined가 뜨잖아요. 이거 왜 이거 뜨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위에 이거는 C 언어잖아요. C 언어에 나오는 애들인데 왜 갖다 썼냐면 이제 다른 언어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 변수를 선언할 때 그냥 딱히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C 언어나 자바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변수 이름 앞에다가 뭔가를 써줘야 돼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이제 자료형의 종류에 따라서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숫자니까 정수니까 인티저의 약자인 int를 써주는 거고 만약에 그냥 문자를 쓴다면 뭐 따로 이렇게 int가 아닌 다른 말로 써서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 변수 이름 앞에다가 선언할 말을 적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네, 다음 장에 나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가 나중에 재선언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재할당이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변수는 이제 재선언도 가능하고 재할당도 가능한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 하시면 앞에 bar을 붙이시면 되고요. 네, 그 재선언은 못하는데 재할당이 가능한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 그럼 앞에 let을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재선언이랑 재할당 둘 다 안 할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 const를 앞에 그 변수 이름 앞에다가 붙여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const는 이제 이름만 봐도 감이 오시죠? 그렇죠? const는 상수, 즉 constant를 의미합니다. 네, const
turned. 그리고 var도 variable이죠. 그쵸? 변수. 네, variable. 그쵸? 근데 원래 다들 var을 많이 썼는데 이제 요즘은 절대 var을 안 쓴대요. 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알아봅시다. 그 F12를 누르면 나오는 콘솔 창에서 var, let, const에 대해서 재할당과 재선언을 해봤습니다. 네, var의 경우 재선언이랑 재할당이 둘 다 잘 되죠. 이게 앞에서 var a는 1이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한 번 더 선언을 했어요. 그래도 잘 되죠. 그쵸? 잘 되고 a에는 결국 두 번째 선언한 값인 2가 저장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재할당을 해봤어요. 그냥 대입만 하는 게 할당을 했죠. 그래서 a 자리에 3을 넣었더니 3이 나와요. 그래서 a를 출력을 하면 3이 되죠.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재할당과 재선언이 둘 다 가능한 게 var이에요. 그러면 let은 뭐냐? let은 네, 일단 이렇게 a는 1이라고 let a는 1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텍스 에러가 뜹니다. 신텍스 에러가 떠요. 그래서 redeclaration of let a. 그러니까 let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왜 재할당을 하니? 난 에러를 일으킬 거야 하면서 이제 재선언을 했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a를 해보면 처음에 선언했던 값인 1이 a 안에 아직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에러가 났으니까 여기선 에러가 났으니까 여기 값은 안 먹힌 거예요. 네. 그리고 a는 3이라고 이제 재할당을 해봤어요. 할당을 했는데 3이 잘 먹혔죠. 그래가지고 재할당 값인 3이 이제 a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let은 이제 재선언은 안 되고 재할당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st는 뭐냐? const는 지금 네, a는 1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죠? const가 상수랬죠. 상수. 네. 그 다음에 const a는 2라고 재선언을 했어요. 재선언을 했더니 신텍스 에러, redeclaration of const a. const라고 선언을 해놓고 왜 한 번 더 재선언을 하니? 그럼 안 되지 하고 이제 에러를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하면 마찬가지로 얘는 적용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선언한 값인 a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a는 3이라고 했어요. 재할당을 했어요. 할당. 근데 네, 이제 타입 에러가 뜨죠. 타입 에러. invalid assignment to const a. 아, 그러면 const a에 할 수 없는 할당이다. 이 할당은 할 수 없다. 얘는 const니까. const인데 왜 할당을 하려 하니? 그래서 a에는 역시 처음에 선언한 값인 1만 저장됩니다. 그쵸? 그래서 const는 상수라서 안 변하고, 네, var은 그냥 변수라서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앞으로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let을 쓰시고 변하지 않는 값을 저장할 때는 const를 쓰셔야 돼요. var을 써서 재선언이 가능해진다. 재선언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네, 나중에 오류가 좀 많이 뜰 거예요. 막 코드에 있는 변수도 다 꼬이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언제 선언한 이 값을 쓰는 걸까 하고 되게 자기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그냥 let이랑 const를 써야 돼요. 네, let이랑 const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변수의 선언 방식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그 변수에 들어가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형은 이제 뭐가 있냐면 숫자, 네, 숫자, 문자, 배열, 객체, 그리고 약간 빈 값들이 있어요. 빈 값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일단 숫자부터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네, 파이썬이나 C 언어 같은 데에서는 숫자를 엄밀하게 정수, 인트나 실수, 플롯이나 이렇게 되게 엄밀하게 나누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런 구별 없이 그냥 다 네, 1이든 1.1이든 그냥 다 넘버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굳이 나누면 이제 양의 무한이나 음의 무한도 넘버로 칭해요. 그래서 이게 0분의 10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과제를 채점을 받았는데 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 봤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래도 넘버는 넘버죠. 그쵸? 그래서 이제 10분의 0이라고 콘솔 창에 치시면 인피니티라고 뜹니다. 네. 근데 또 신기한 게 10분의 만약 마이너스 0이라고 치면 콘솔 창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알려줘요. 네. 이건 그냥 알아두셔도 됩니다. 네. 그냥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숫자는 그냥 모든 실수랑 양의 무한, 음의 무한을 모두 숫자로 둔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끼리는 이제 많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더하기는 더하기, 그죠?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는 빼기, 네, 곱하기는 곱하기. 곱하기는 이렇게 별이라고 써요. x라고 안 쓰고 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는 나누기죠, 나누기. 그리고 얘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8% 있으면 0이 나오겠죠. 이걸 예로 들면 안 되고, 네. 8%한 3을 썼다. 네. 만약에 8 나머지 3은 2죠. 그래서 나머지만 리턴해주는 우리 모듈러 연산자. 그게 퍼센트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mass.flow나 mass.sail로 내림이나 올림을 할 수 있다고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mass.pow는 이제 제곱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mass.squat 사용해서 그 스퀘어 사용해가지고 제곱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ss.squat 100 하면 그냥 10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근도 구할 수 있고 제곱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이제 문자열 자료형을 살펴봅시다. 문자열 자료형은 무조건 따옴표로 둘러싸인 친구들이에요. 1은 아까 넘버였는데 지금 따옴표로 1을 둘러싸니까 그거가 됐죠. 네, 네, 문자가 돼버렸죠. 네, 그래가지고 따옴표로 둘러싸인 애들이 문자인데 왜 따옴표로 둘러싸냐면 왜냐면 얘네는 이제 얘하거나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좀 네, 그냥 글자로 된 친구들은 네, 문자열 친구들은 그냥 따옴표로 둘러싸줘요. 그리고 이제 신기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숫자 애들은 다 할 수 있었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까지 다 구할 수 있었는데 얘네는 이제 연산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당연하죠. 그쵸? 당연하죠. 뭐 문자열을 나눌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네, 더하기는 뭐냐? 더하기를 하면 이제 1 더하기 a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리턴 값이 1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빼기를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쵸? 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의대로 그냥 문자열 점 슬라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게 뭔지 다음 장에서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제를 적어놨어요. 예제를 적어놨는데 네, 지금 A를 애플이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 는이 뭐냐면 A는 A 더하기 바나나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A가 근데 이게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는 바나나 하면 애플 바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A 더하기 바나나니까 문자열끼리 더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A 마이너스는 바나나 하면 난이 나오죠. 왜냐면 얘네는 넘버가 난이 무슨 뜻이냐면 not a number 라는 뜻인데요. 네, 그러면 네, A에서 만약 바나나를 뺐다. 얘네가 숫자도 아닌 주제에 감히 빼기 연산자를 썼다. 그러면 그냥 not a number가 나와요. 그쵸? 네, 얘네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냥 난 값을 돌려줍니다.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네, 쓰레기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슬라이스 할래 해도 그냥 이거는 이제 난에다가 슬라이스를 적용하는 거니까 절대 안 돼요. 슬라이스는 문자열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A에다가 재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애플 바나나라고 값을 줬고 그래서 지금 슬라이스 0,5를 해주면 애플만 나오겠죠. 이게 왜 5냐면 네, 슬라이스 함수 안에는 이제 변수 2개를 넘겨줘야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자를 인덱스의 첫 값이고 네, 얘는 인덱스의 마지막 값 더하기 1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애플이 있으면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세잖아요. 그래서 0, 1, 2, 3, 4 하면 2가 4죠. 근데 마지막 값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이 슬라이스 0,5를 한 거예요. 네. 좋아요. 네. 네, 이제 불리언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참이나 거짓이 불리언인데요. 이러한 불리언은 포문이나 와일문의 반복 조건이 되고
if문의 실행 조건이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불리언의 논리 연산자로는 and, or, not이 있습니다. 이렇게 and랑 or이랑 not이 있어요. 네, 기호 논리학 좀 들으셨던 분은 다 아시겠죠? 그쵸? and는 이제 두 개 다 맞아야,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값 다 맞아야 true가 떠요.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가 false니까 false가 뜬 거예요. 근데 or는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만 맞아도 true가 합니다. 이거거나 이거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true가 뜨겠죠. 그리고 이거는 부정연산자인데 이렇게 not을 하면 그냥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not false 하면 true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논리값 true나 false를 이제 볼 때 많이 쓰이는 게 등호인데요. 일단 등호를 하나만 쓰면 대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원래 다른 데에선 다 두 개를 써서 그래서 비교를 하잖아요. 왼쪽 값이랑 오른쪽 값이 같은지.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두 개를 쓰면 다음과 같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네, 이게 두 개를 쓰는 건데요. 1이랑 숫자 1이랑 문자 1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등호 두 개를 쓰면 이제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 판단을 하기 전에 두 개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얘랑 둘이 같은 자료형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 3개를 써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료형까지 따져서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등호 3개를 쓰셔야 돼요. 네, 등호 3개를 써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이상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을 할 때는 등호 하나를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등호 하나를 지우고 느낌표로 바꾸면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교연산자랑 사망연산자를 같이 알아봅시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없냐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건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A는 10, B는 20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max AB 자리에는 A랑 B 중에 가장 더 큰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조건을 줘요. A가 B보다 크니?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망연산자는 만약 여기 있는 애가 true다 하면 A가 max AB에 대입이 되는 거고요. 이게 false다 하면 B가 max AB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망연산자를 쓰면 되게 좋아요. 이게 if문을 이렇게 쓴 거죠. 만약에 if A가 B보다 크다 하면 그냥 max AB는 A가 되는 거고, else max AB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고 얘도 지금 이 조건이 참이면 이게 실행되고 거짓이면 이게 실행되잖아요. 얘도 똑같이 얘가 참이면 이게 실행되고 거짓이면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군. 그래서 max AB를 확인하면 2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나 사망연산자에서도 이렇게 불리한 값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이랑 함께 볼 건데요. 이 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in이 뭐냐면, in, 1, 2, 3, 4, 5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rue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1은 지금 배열 1, 2, 3, 4, 5 이렇게 배열 1, 2, 3, 4, 5의 인덱스 번호 중 하나예요. 그래서 1, in, 1, 2, 3, 4, 5의 결과가 tru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이 의미하는 게 여기 배열 안에 있는 이 1이 아니고 여기 인덱스 번호로서의 1이 여기 있는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true가 나온 거고, 그래서 for let I in num 1 to 5 num 1 to 5를 지금 1, 2, 3, 4, 5라고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for let I in num 1 to 5 하면 이제 이게 여기에 속해 있는 동안 i를 뽑아라. 이게 콘솔 로그가 그냥 콘솔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콘솔에다가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i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더니 0부터 4가 나와요. 우리 배열 안에는 1부터 5가 있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거는 인덱스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2는 이게 여기 인덱스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쵸? 여기 인덱스에, 그래서 여기 인덱스엔 지금 0, 1, 2, 3, 4가 있으니까, 네, 여기도 똑같이 0, 1, 2, 3, 4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1, 2, 3, 4, 5를 뽑나요? 그거는 뭐 이제, 네,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도 되겠지만, 다른 방법을 이제, 네,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볼 자료형들은 빈값들이에요. 빈값들. undefined, null, 그리고 none입니다. 네, 계속 아까 변수를 한번 선언할 때마다 undefined가 떴었어요. 그 이유는 변수가 전에 선언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A 값에 값이 들어갔으니까 undefined가 아니라 10이 뜨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네. A는 10이라고 할당을 했는데 이거는 그 undefined가 뜨는 이유는 이전에 A가 선언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undefined가 뜬 거고요. 이제 얘가 선언도 됐고 값도 잘 할당이 됐으니까 10이 뜨는 거예요. 그렇군.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A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싶다. A를 빈 상태로 돌려놓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A 자리에 null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null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A를 하면 null이 출력되죠. 그래서 A는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네, 그때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not a number의 약자예요. not a number. not a number의 약자인데 그럼 not a number니까 숫자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is난 함수는 이게 is난 함수는 여기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어떤 걸 넣으면 얘가 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요. 근데 A는 딱 봐도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true예요. 네, is none. A is none 하면 true 되는 거죠. 근데 1을 집어넣어요. 1은 딱 봐도 숫자예요. 그쵸? 숫자는 none이 아니죠. 그래서 false를 리턴한 거고 네, 아까 A 더하기 1 하면 AL이라는 그 문자열이 리턴된다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스트링이니까 네, not a number죠. 그래서 true가 뜨는 거예요. 네. 와, 먼 길 오셨습니다. 이제 배열이랑 객체랑 함수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객체나 함수는 뒷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배열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열은 복수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네, 시어노에서는 막 한 배열에 한 가지 자료형만 저장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배열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는 숫자만 들어가거나 문자만 들어갔어야 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배열에서는 한 배열에 숫자, 문자, 불리언 등등 여러 가지 자료형들을 그냥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그 포켓몬에다가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라는 요소들을 저장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포켓몬이라고 콘솔에다가 딱 쳐보시면 이렇게 0번 인덱스의 피카츄, 1번 인덱스의 라이츄, 2번 인덱스의 파이리, 3번 인덱스의 꼬부기, 그리고 랭스는 4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렇구나. 네, 그쵸. 그리고 포켓몬의 타입은 배열이라고 뜹니다. 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네, 콘솔에다가 뭐 쳐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이것도 누르면 이제 어레이가 갖고 있는 많은 속성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네, 아까랑 똑같은 짓을 했어요. 네, 포켓몬에 있는 P에 대해서 P를 콘솔 쪽 로그를 해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인덱스 값들이 여기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포켓몬을 보고 싶어요. 우린 귀여운 포켓몬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콘솔 쪽 로그 포켓몬 P 이러면 인덱스 번호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피카츄는 포켓몬의 0이니까 0번 인덱스니까 이게 피카츄가 되고 네, 이게 왜냐면 포켓몬 안에 있는 P에 대해서 이게 0부터 차례대로 쭉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켓몬의 1, 얘는 포켓몬의 2, 얘는 포켓몬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인덱스 값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할 수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가지고 네, 배열에 있는 이제 유용한 함수를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인덱스옵이라는 함수예요. 인덱스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덱스 오브 꼬부기, 이제 배열점 인덱스 오브 요소, 이렇게 배열점 인덱스 오브 요소 한 거죠. 그랬더니 꼬부기 했더니 3을 돌려줬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넣으면 쉽게 인덱스 값을 알 수 있구나.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만약에 배열에 없는 값을 여기 인덱스 오브에다가 집어넣었다. 아구몬은 디지몬이잖아요. 그쵸? 디지몬. 그래서 포켓몬에 디지몬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1이 리턴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결국 뭐지? 배열에 없는 요소에다가 인덱스 오브를 하면 -1을 돌려주니까 인덱스 오브는 1번, 네. 배열에서 인덱스를 확인한다. 인덱스의 숫자를 확인한다.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2번, 네. 인덱스, 배열에 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면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함수의 선언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네, 함수는 저렇게 3가지 방법으로 선언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뭐가 최근 문법이냐면 얘는 좀 약간 옛날 문법이고요. 최근엔 이렇게 펑션이라는 말 없이도 그냥 이 화살표를 통해서 이게 함수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주황색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매개 변수예요. 그렇죠? 주황색 괄호 안에 있는 애들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는 이제 함수 안에 들어가서 네, 되게 쓰이고 가공되고 이럴 값들이 매개 변수예요. 그래가지고 함수로 이제 호출할 때는 네,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함수로 호출하면 플러스가 실행이 되면서 A 자리에 있는 애가 여기 들어오고 네, 여기 A 자리에 있는 1이 여기 들어오고 B 자리에 있는 4가 이렇게 들어와서 1 더하기 4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5를 리턴하겠죠. 네. 그런데 함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5주차가 됐는데 어떠신가요? 코딩이 할만하신가요? 저희 운영진 모두가 코딩을 처음 낼 때 좀 재밌긴 하지만 좀 막막하고 좀 어렵다는 그런 벽 같은 벽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게 당연하고 많이 연습하고 적용하시면 곧 쉬워질 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나 스터디 운영진에게 꼭 연락을 주시고요. 네. 저희 머싸는 여러분의 든든한 코딩 파트너니까요. 네. 언제든지 꼭 도움을 요청하시거나